감정이 쉽게 격해진다고요? 조그만 일에도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요? 윗집 발자국 소리가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쉽지 않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는다면 개선되지 않겠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의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독립된 개체이길 원하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이고 싶은 상반된 두 마음을 과연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정답은 적절히 의존해라 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독립이면 독립, 의존이면 의존이지 적절한 의존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독립적인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성을 높게 쌓아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겠네요. 누가 내 성에 접근하고 있지 않나? 성을 넘지 않을까 온 에너지를 쏟고 있겠네요. 누군가가 침범하지 않으면 속 편하지 않겠냐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과 단절되고 시야는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다 못해 왜곡되기도 하겠죠? 더 큰 문제는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공감 능력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면 결국 감정을 읽는 능력마저 퇴화되고 자기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의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비유하자면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독립적인 인간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의존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관계를 잘 맺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르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자신의 결정이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의사결정이 관계에 의해 진행되므로 관계의 모습에 따라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실제를 보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절하게 의존하면 됩니다. 의존은 나쁜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죠. 스스로 개척하는 게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된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수없이 존재하는 그저 약점이 많은 개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은 내 자신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타인에게 명확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의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조건적인 의존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을 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겠네요.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이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약점까지 보다듬어주는 사이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감추기보다 드러내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서 불완전한 내 모습을 인정해야 하죠. 두 번째,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모두 감정이다.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개인은 성격은 모두 다르며 마주하는 상황도 천차만별이니 유쾌하지 않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누구나 가지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대인들은 불안이라는 레이더를
켜놓고 살았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DNA는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짧게는 사피엔스가 출현한 지, 인류의 조상들이 생겨난 지 200만 년. 이 긴 시간 동안 쌓인 생존 습관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눌러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처럼 부정적인 마음을 누르려고 하면 부정적인 면만 눌러지는 게 아니라 감정 전체가 눌려버립니다. 우리를 살게끔 하는 긍정적인 감정까지 말이죠. 사실 감정은 죄가 없습니다. 감정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문제일 뿐입니다. 나쁜 감정이 나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진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감정을 꾹꾹 눌러서 터질 때까지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감정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만 옳다는 생각부터 놓아주십시오. 긍정적인 감정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요? 내 주변에는 늘 좋은 일만 벌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일까요? 누가 봐도 욕심이고 욕심을 넘어서 이기적이기까지 하죠. 나쁜 감정이 든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났네? 라고 제3자처럼 한번 대해보세요. 마치 게임 속에서처럼 나라는 캐릭터를 조종한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휘몰아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즉, 감정과 행동을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행동하게 되는데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관찰해 보세요. 속으로 5분만 기다려보자를 되뇌어 보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감정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너무 싸맬 필요도 없고 너무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마음의 모양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성에 사는 사람인지 마을에 사는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탄압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기다려주세요. 누구를요? 나를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남을 보듯 게임 속의 캐릭터를 보듯 나를 봐주세요. 신기하게도 감정은 수그러들고 행동은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줍시다.